안녕하세요, 율례입니다. 오늘은 용인시 처인구 포고급 전대리에 있는 정윤복 선생의 묘소에 왔습니다. 선생은 조선 중기 문신으로 1567년 급제하여 승문원에 등용되었지만 1589년 정여름의 난이 일어나자 사간원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병조참판을 제수받고 왕을 호종하던 중 병사였습니다. 돌아가신 선생을 평안북도 가산군에 감해쟁하였다가 전란이 끝나고 이곳 용인으로 이장을 하였습니다. 이후 조정에서는 호성원종공신의 훈우를 내리고 영의정으로 추중하였습니다. 선생의 본관은 나주로, 시조는 고려중엽 검교대장군을 지낸 정윤중 선생입니다. 시조인 정윤중 선생이 전라도 압회연 출신이라 압회정시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압회가 나주로 귀속되면서 나주정시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나주정시는 조선주에 이르러 크게 번창했는데 특히 9대째 옥당벼슬을 이어간 명문가입니다. 지금부터는 풍수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이미지가 선생의 묘소로 진열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의 묘소 옆에 모셔진 아들 정우선의 묘소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해서 선생의 묘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기우선으로 달려온 생기가 현무봉에서 방향을 틀어 표시한 방향으로 진행하였고 선생의 묘소에서 진열을 생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적확하게 점멸이 이루어진 명당으로 영양 또한 대단한 자리입니다. 특이한 것은 자손들이 절을 하는 제절이 짧은데 그 이유는 전순이 짧고 급하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적확하게 점멸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찾고 선생을 진열처에 적확하게 모신 그분이 존경스럽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 선생의 묘소에서 진열을 생성하고 남은 여기는 백도 을방향으로 내려가 표시한 지점에서 수기를 만나 멈추었습니다. 표시한 지점이 수기처로 선생의 묘소에서 약 18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꽤 넓은 면적의 갈대밭인 것으로 봐서 먼 옛날 이곳은 질펀한 늪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번 영상에 이어 수기처, 즉 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진열에는 진열을 생성하고 남은 여기를 멈추게 하는 수기처가 필히 존재합니다. 이것은 가히 불변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의 묘소에서 생성된 진열의 좌향은 신좌의량입니다. 따라서 을방향에 여기를 멈추게 하는 수기처가 존재합니다. 당판에 서서 어느 방향에 수기처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진열의 향으로 여기가 빠져나가고 그 일직선상에 수기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가 빠져나가는 방향이 향이 되고 진열의 좌향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대자연이 이미 정해놓은 좌향은 이기법이란 이름과 패처를 이용하여 인간이 결정할 대상향입니다. 수기에는 진응수와 합수, 암수가 있는데 만약 진열이라고 판단한 곳에서 이러한 수기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사격이 아름답고 또 청룡백호가 잘 둘러쳐 있다 할지라도 진열이 아닙니다. 그런 자리는 겉은 화려하지만 실속 없는 호화일 뿐입니다. 해서 진열을 찾고 적확하게 점열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멈추는 수기처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필히 선양되어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진열을 생성하고 남은 여기가 수기를 만나 멈춰야 한다는 제 말에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널찍한 당판에 좌청룡 우백호가 잘 감싸고 있으면 됐지 무슨 근거로 진열에는 여기를 멈추게 하는 수기처가 존재하느냐고 반문하실 것 같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자수지에서 이르길 혈은 수계가 아니면 그침을 밝힐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물을 만나 멈추면 혈이 완성된다라고 풀이할 수 있으며 금난경에 기록된 개수직지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위기횡영 내기지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글귀에 진열이라는 주어를 삽입하여 의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위기횡영에서 횡은 가루라는 뜻도 있지만 제멋대로 행하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진열을 생성하기 위해 땅 밖의 기운은
여러 모양의 사격을 만든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기지생은 땅속의 기운이 멈추어야 진열을 생성한다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땅속의 기운이 멈춰야 한다는 것은 진열을 생성하고 남은 여기가 빠져나가 수기를 만나 멈춰야 비로소 진열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겠지만 진열의 향에는 여기를 멈추게 하는 수기처가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멈추게 하는 물자리는 진열을 찾고 점열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선생의 묘수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갈대밭인 이곳을 그 옛날 연못이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넓은 연못일지라도 여기를 멈추게 하는 수기체의 면적은 작습니다. 그리고 진열의 영향 때문인지 염주알처럼 일자로 연결된 진열의 기운과 수기체의 기운은 동일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진열에는 여기가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는 반면 수기체에는 빠져나가는 구멍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곽박 선생은 물이 먼저라는 뜻의 득수상이라 하였고 양균수 선생은 산을 보지 말고 먼저 물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풍수에서 물은 중요하다 보니 물의 종류도 수십 가지입니다. 형기적 측면의 물의 형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열의 기적작용에서 물의 역할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